안녕하세요. 웰세이드 김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리얼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아티윌즈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마이리얼터 회원으로 가입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이리얼터에 들어오시면 저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티윌즈의 이선구 대표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티윌즈 이선구 대표님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윌즈 대표 이선구입니다. 저희 아티윌즈는 은행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과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셀리몬과 공인중개사 전용 프로그램인 마이리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리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공인중개사님들 전용 이 프로그램인 한방에 부동산 세금 계산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이리얼터 화면을 들어가 봤더니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너무 좋은 기능이 많아가지고 이 좋은 기능 중에 도대체 뭘 먼저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대표님, 여기서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님을 위해서 이런 것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준비했다, 이런 기능들 뭐가 있을까요? 저희 마이리얼터 보면은 제가 4년 전서부터 기획을 하면서 현장에 많은 공인중개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개발하게 됐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화면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노랗게 부동산 세금이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죠. 네네, 아주 눈에 확 띕니다. 네네. 네, 저 노란색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 마이리얼터 화면이 열리는데, 마이리얼터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님들이 영업할 때 가장 필요한 부동산 세금서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보료 이슈가 많기 때문에 건보료 계산기,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률 계산기,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마이리얼터 핵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상가 부가가치세 계산기까지 공인중개사가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티윌즈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부동산 세금 계산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이거는 너무 유명하고 또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도 많이들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편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부동산 세금 계산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정말 공인중개사님을 위해서 특화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그중에 첫 번째, 먼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라는 게 굉장히 되게 독특한 이름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업무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네. 계산기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떨 때 쓰일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상가 부가가치세 계산기, 또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부가세 계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세금 계산기하고 이 자산관리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는 상가에도 부가세가 발생한단 말이야. 약간 좀 궁금한 적도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게 보면 근데 상가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또는 상업용 건물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건물분과 토지분을 같이 계약서에 쓰게 돼 있는데, 대표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를 매매하시면서 만약에 1억이라 그러면 상가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는데, 근데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계약서 쓸 때 가장 이제 힘든 거죠. 과연 그러면은 건물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데, 이 세법에서 보면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안 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기가 참 어렵고, 그다음에 고객은 바로 앞에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추가 부가세를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네. 물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계산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가 바로 이 상가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만들었고, 저희 부가세 계산기를 보면은 전국의 모든 지번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검색하시고 현재 양도가액을 딱 입력하게 되시면은 이 양도가액 기준으로 토지분과 건물분을 자동으로 안분해서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제가 공인중개사고 대표님이 손님이실 때 항상 물어봅니다. 그럼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손님하고 면전에서 바로 상담하면서 예, 부가세는 1,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요 정도 상담 시 알려드리고 이제 매매 계약을 쓰시고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세무 전문가라든지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이 하면은 되기 때문에 상담 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부가세 계산기야말로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님들께는 가히 이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이 말씀드리면은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 진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대표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샀잖아요. 네. 실제 샀을 때 갑자기 저한테 부가세를 내라고 해서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님 어떤 분은 알고 계시고 어떤 분은 딱 모르시니까 근데 저같이 건물을 실제 거래하거나 매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 부가세분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께 확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이 작년 초인가 이 부가세 계산기를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상가를 전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안 좋은 추억들이 가끔 있으세요. 맞아요. 수천만 원씩 이렇게 네. 물어내는 분도 네. 있고 네. 매매 중개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부가세를 만약에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거니까 한번 상담할 때 아주 편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성가분이라든지 오피스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것도 특히 건물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려는 매수자나 매도자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딱 매매할 때 저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전문가답게 이렇게 건물분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딱 계산해 네. 주시면 네. 너무 멋지게 잘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요. 건물분에 대해서 네. 10%인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렇죠. 1,000만 원을 따로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수자는 환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당히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나만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에 대한 설명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마이리얼터의 지금 계산기 중에서 보니까 또 두 번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이 또 눈에 띄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자, 이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어떻게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건강보험료가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대표님들 보면은 뭐니? 웬 건강보험료? 이런 네.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가 부동산 세금이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였는데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슈가 많이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건보료 시대입니다. 건보료가 작년 9월달 개편된 이후로 요일도 좀 올랐지만 일단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요. 건보료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건보료를 저희가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은행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다 제공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작년 하반기인가요?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건보료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 건보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피스텔에 조그만 걸 하나 구입하시는데 이제 임대료가 발생하니까 임대 사업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지역가입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건보료에 영향을 받는데 본인께서 추가 납부할 건보료가 얼마인지 여쭤보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임대소득이 이렇게 깎이는 거 영향을 그렇죠. 주잖아요. 건보료를 수익률에 내게 되면. 영향을 주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 건보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불안해하신다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원룸 기준으로 조그만 거 장만하셨는데 네. 건보료가 임대료의 상당 부분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건보료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고 자산관리 컨텐츠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건보료를 만들게 됐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소득,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이렇게 4천만 원 초과 이상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에 크지 않고 제일 큰 게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은 당연히 이제 공시가격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마이리얼트에 보면은 주택 공시가격은 주소 검색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건보료가 자동 계산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용하면서 제일 편했던 게 제가 이제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보료를 산정했을 때
주소를 치면 바로 다 네. 이걸 끌고 온다는 거, 가격을. 이게 네. 너무 정말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진 게 은퇴하기 전에 분들은 이제 그 월급 받으실 때는 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못 느끼시는데 은퇴하고 나서 나 조그만 월세 좀 받으려고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를 샀는데 이게 갑자기 네.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건보료가 많이 나오면 진짜 수익률이 너무 영향을 수익률 받겠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쵸? 보통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 10억 정도 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 소득이요. 소득이라면 이제 전체 소득 다 말씀드리는 그쵸. 건데 한 2,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건보료가 25만 원 정도씩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25원 너무 많네요. 1년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 그러니까요. 넘어갈 수도 굉장히 있어서 많은 금액이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간두면 당연히 제일 먼저 가슴에 오는 게 건보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자산관리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건보료 갖고 손님이 오시면은 한번 여쭤보면서 상담해 드리면은 은행에서도 이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 월세 하나 받으려고 조그만 주택이나 오피스를 샀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님께서 나중에 납부해야 될 건강보험료까지 시뮬레이션에서 딱 보여드린다면 다른 어느 공인중개사님보다 경쟁력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제안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진짜 고객분들한테는 완전히 전문가로 확 와닿을 서비스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또 있어요. 사실 현업에서 현장에서 저희 공인중개사님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보면 저도 굉장히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인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왜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증여를 완전히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잠깐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금전 차익 계산기까지도 다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들었죠. 뭐 금전차익 금액이라는 게 말이 참 어려운데 이 보통 은행 창구 같은 데 보면은 연세대 보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이번에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냥 해줘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해주면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계산기를 만든 거고요. 다 그것도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정 이자율이 몇 프로일까요, 대표님? 적정 이자율이 보통 이제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4.6%입니다. 네. 결국은 1년 기준으로 4.6%의 이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은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미만으로 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님께 빌리는데 좀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좀 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정서가 사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궁금한 게 다들 그러면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한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 자금의 한도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1년 기준으로 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빌려줘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빌려주셔도 된다는 거죠. 부럽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빌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네. 가족이 있으면 저도 정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너무 부러운데요. 사실 이게 공인중개사님이 현장에서 좀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은행권에서 사실 빌리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한테 무상으로 그냥 받자니 나중에 또 세금이라든지 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도나 금리 같은 것들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매매 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무상 차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얼마 금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님이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쵸, 네. 대부분 뭐 이제 자녀에게 주로 이제 전세자금 많이 빌려주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한도를 딱 이 적정 이자율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얼마까지 해야 네. 되는지 이거를 알려준다는 네. 거는 영업할 때 어떤 최상의 무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 네. 그 대신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 자금을 빌려줄 때 항상 이 금전 차입 증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PDF하고 한글 파일, 워드 파일로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내용만 적으시면은 1년 기준으로 이 차용 증서까지 해놓으면은 아주 완벽한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이런 서식 하나를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렇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전문가한테 가서 받아온다는 게 되게 불편했는데, 차용증서 서식까지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 공인중개사님께서 계산하고 나서 이 서식을 활용해서 바로 현장에서 고객분께 서비스해드린다면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식을 네. 우리 세무 전문가,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만든 거고요. 요거를 제가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서식을 어디서 받을까? 그쵸. 네이버에 있을까? 구글에 그쵸. 있을까? 그쵸. 손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만든 거니까 요 양식대로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오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금전 차입 계산기까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지금 3가지 공인중개사님이 현장에서 꼭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계산기, 건물 부가세 계산,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금전 차입 계산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마이 리얼터 들어가시면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3개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좀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아티엘지의 이성구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